오늘 저는 병원에선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당뇨 회복의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해요. 여러분, 왜 병원에서는 당뇨 환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환자가 줄어들면 손해보는 구조. 안타깝게도 의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침 식사에서 이것 하나만 바꿔도 당뇨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아요. 특히 지금 당뇨 전 단계거나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지금이 바로 평생 약 없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앞으로 혈당 관리를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약도 조절 못하는 시기가 오면 결국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던데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들은 이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얼마든지 약 없이도 정상 혈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아침 식단에 있어요.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인체의 대사는 밤새 쉬다가 다시 활기를 찾는 시점이 바로 아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을 결정짓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빵, 떡, 시리얼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아침으로 드시죠. 이 음식들은 소화가 너무 빨라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뜨려 피로와 공복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단백질과 채소, 통곡물을 포함한 아침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 안정적인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하루 평균 혈당이 아펜셜 30mg 다이엘까지 차이가 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부르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 혈당 관리라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다는 뜻이죠. 이 결과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아침이야말로 혈당 회복의 황금 열쇠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왔고 늘 피곤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침 식단을 바꾸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흰죽 대신 귀리죽을 선택하고 계란과 채소를 곁들였을 뿐이에요. 6개월 후 공복 혈당은 160에서 102로 떨어졌고 의사와 상의 끝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왜 이제야 알려주셨냐며 울먹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뇨는 절망의 낙인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조율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 가능하다는 희망 자체가 행동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무섭죠. 신장질환, 망막질환, 신경손상. 그러나 그 시작은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아침이라는 작은 문 하나를 열면 건강한 하루라는 긴 복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아침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약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침 습관을 바꾸는 건 환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늦었어. 이미 수십 년 당뇨를 알아왔는데 뭘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5년간 약을 먹던 환자도 아침을 바꾸고 1년 만에 약을 완전히 끊은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부터요. 혈당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올린 만큼, 내린 만큼 결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작은 변화를 선택한 사람은 큰 변화를 선물 받는다. 여러분의 아침 한 숟가락이 평생 건강의 향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힌트 하나. 아침 식단을 바꾸려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흰밥의 절반만 현미로 바꿔도, 흰빵 대신 통밀빵 한 조각만 올려도, 시리얼 대신 요거트에 견과류와 계피를 곁들여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이어갔을 때 혈당 수치가 숫자로 답해 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보물 같은 식재료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침 식단에 넣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어지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는 약도 수술도 아닌 바로 아침 식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3가지 보물 음식을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힘을 가진 것들입니다. 바로 계피, 사과식초, 그리고 귀리입니다. 이 3가지는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의 약재로 쓰여왔고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지 않고 실제 환자들의 경험과 연구자료를 함께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달콤하고 따뜻한 향으로 겨울철 음료나 디저트에 자주 쓰이지요. 그러나 계피 속에는 인슐린의 문을 열어주는 듯한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자물쇠가 있다면 계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농무부의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에게 40일간 꾸준히 계피 가루를 섭취하게 했을 때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까지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피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과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는 위험합니다. 반면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나는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훨씬 낮아 비교적 안전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고 카시아 계피를 드실 경우 하루 6끼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계피 가루를 반 작은 술 정도 뿌려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공복 혈당은 140에서 110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다른 생활 습관도 병행했지만 계피라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채 계피를 살짝 타서 드시거나 오트밀 위에 뿌려보세요. 사과와 계피는 궁합이 특히 좋아서 함께 드시면 더 만족스러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이미 여러 방송과 연구를 통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초 중에는 주정에 사과향만 첨가한 제품이 많습니다. 진짜 사과식초는 100% 사과로만 발효된 제품으로 색이 투명하지 않고 약간 뿌옇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과 미생물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사과식초의 핵심은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2큰술 정도의 사과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8 정도 낮아졌고 HbA1c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액으로 마시면 치아와 식도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꼭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보통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두 스푼을 섞는 것이 적당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물 한 컵을 준비하고 그 안에 사과식초를 넣어 드시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하루 전체 혈당의 출발을 안정시킵니다. 또 다른 활용 방법은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사과식초를 섞어 신선한 채소에 뿌리면 혈당 관리와 입맛,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귀리, 즉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요즘 건강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나 모든 오트밀이 혈당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퀵오트나 인스턴트 오트밀은 가공이 많이 되어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는 가공이 적어 소화가 천천히 되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설탕이나 크림 파우더가 첨가된 오트밀이 많아 혈당 관리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귀리의 강점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소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젤처럼 변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도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과 HbA1c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오트밀 반 공기를 드셨는데 6개월 만에 체중이 7kg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귀리를 드실 때는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보통 50그릇 정도, 즉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계피가루,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곁들이면 훨씬 맛있고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바쁜 분들은 전날 밤 우유나 두유에 귀리를 불려두었다가 아침에 바로 드시는 오버나이트 오트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보물 음식, 계피, 사과식초, 귀리, 는 값비싼 약이 아닙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더하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3개월은 이어가야 눈에 보이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뇨 관리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특히 아침 한 끼 안에 있습니다. 계피 한 스푼, 사과식초 한 잔, 귀리 한 그릇. 이 작은 3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보물 음식만 잘 활용해도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원칙을 지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아침 식단의 5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제 경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사례에서 증명된 내용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탄수화물은 조금 부족하게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빵이나 떡, 죽 같은 탄수화물을 위주로 드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고단백 식사를 한 그룹은 점심과 저녁 식후 혈당까지 더 낮게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아침 단백질이 하루 전체 혈당 곡선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환자분들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저는 원형 접시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 중 절반 이상을 단백질로, 나머지를 건강한 탄수화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듬뿍 담고 두부나 계란, 생선을 넉넉히 올린 후 현미밥이나 귀리, 고구마를 조금 곁들이는 식이죠. 둘째,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셔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섬유소가 많은 채소를 먼저 먹으면 장에 보호막이 형성되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이 식사 순서를 지킨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21과 30% 더 낮았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탁에서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계란이나 두부,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셋째, 밥과 죽은 전날 미리 지어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울 때 먹는 밥보다 식혔다가 먹는 밥이 혈당에 유리한 이유는 바로 저항성 전분 때문입니다. 전분은 뜨겁게 조리하면 쉽게 풀려 소화가 빨라지고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식히면 전분 구조가 변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전날 지은 밥을 다시 데워 먹은 그룹의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낮았습니다. 넷째, 아침을 규칙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는데 이는 혈당 관리에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점심과 저녁 때 폭식으로 이어져 혈당 변동이 심해집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도 아침을 거른 사람들의 평균 HbA1c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아침은 너무 이른 시간보다는 오전 8시, 9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혈당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대에 하루 3끼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아침 식사에는 반드시 새콤한 음식을 곁들이세요.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음식은 혈당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밥과 함께 식초에 절인 오이를 곁들였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29%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잡곡밥에 무절임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설탕을 많이 넣은 단무지나 단맛 피클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 단백질은 넉넉히, 탄수화물은 조금만. 둘,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셋, 밥은 식혀서 다시 먹기. 넷, 아침은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다섯, 산미를 곁들여 혈당 완화. 이 원칙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이 꾸준히 실천해 혈당 수치가 개선된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남성 환자분은 3개월 동안 이 5가지 원칙을 지킨 결과 HbA1c가 7.8에서 6.3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줄이는 것이 가능했던 건 물론이고 체력도 좋아져서 등산 모임에 다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당은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침 식탁 위 한 숟가락의 차이가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평생을 만듭니다. 이 5가지 황금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약이 아닌 생활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원칙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아침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3가지 아침 식단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 식단들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고 한국의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60세, 70세 어르신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소화와 영양 균형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 식단은 고단백 오트밀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귀리를 활용한 식단이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트밀 5큰술을 물이나 멸치 육수 2컵에 넣고 끓입니다. 여기에 잘게 썬 양파, 당근, 버섯을 넣어 함께 끓여주세요. 단백질을 보강하기 위해 참치캔이나 닭가슴살을 조금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간은 소금 대신 간장이나 액젓으로 약간만 맞추시고 마지막에 계란 하나를 풀어 넣어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오트밀죽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아침에 속도 편안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이 오트밀죽을 드시고 석 달 만에 공복 혈당이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점심까지 간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두 번째 식단은 콩 샐러드입니다. 콩류는 저항성 전분과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병가리콩, 검정콩, 강낭콩을 삶아서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아침마다 한 줌씩 덜어 샐러드로 만들어 드세요. 여기에 오이,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같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고 삶은 달걀 2개를 추가합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1큰술, 사과 식초 1큰술, 소금 약간을 섞으면 됩니다. 이 콩 샐러드는 단백질, 섬유소, 건강한 지방까지 골고루 들어있어 아침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HbA1c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식단은 전통적인 한식 아침상입니다. 사실 우리 한식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첫째, 흰밥 대신 현미, 귀리 등을 섞은 잡곡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양은 주먹보다 조금 적은 약 100g만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반드시 단백질 반찬을 포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김치와 나물만으로 간단히 때우는데 이러면 단백질이 부족해 혈당 관리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계란찜, 두부조림,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 반찬을 주먹 크기 이상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나머지 반찬은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숙주볶음, 가지볶음처럼 채소 위주로 구성하면 됩니다.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만 피하면 충분히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이 3가지 식단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점. 둘째, 채소를 풍부하게 곁들여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한다는 점. 셋째,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절히 곁들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즉, 원칙과 실제 식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시 식단을 그대로 따라 하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변형해 보세요.
매일 똑같이 먹는 것은 쉽지 않으니 입맛에 맞게 조금씩 응용하는 것이 지속성의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죽 대신 보리죽을, 콩 샐러드 대신 두부 샐러드를, 전통 한식상 대신 김치찌개에 두부와 채소를 듬뿍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70대 남성 환자에게 이 세 가지 식단을 번갈아 적용하도록 권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HbA1c 수치가 8.1에서 6.4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약만 늘리는 병원 진료보다 식단 하나가 더 강력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고 지속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탁은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지켜내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아침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를 선택하세요. 계란 하나, 콩 한 줌, 잡곡밥 반 공기.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아침 식단만 바꿔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체중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당뇨 관리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식사량을 무조건 줄이거나 배고픔을 억지로 참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수록 더 강하게 갈망합니다. 빵을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빵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무조건 참는 방법으로는 절대 체중을 줄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마인드풀 아이팅, 즉 집중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15, 20번 이상 꼭꼭 씹어보세요. 그래야 위장뿐 아니라 뇌에도 배부르다는 신호가 전달될 시간을 줍니다.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천천히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섭취 칼로리가 20%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80% 포만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완전히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싶은 정도에서 식사를 멈추는 습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마을 사람들은 이 습관을 하라하치부라고 부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장수와 건강에 큰 비결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TV를 켜놓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먹으면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반대로 오로지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집중하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인 환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체중을 줄이고 혈당도 안정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접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큰 접시에 담으면 부족해 보이지만 작은 접시에 담으면 충분해 보입니다. 단순한 착각 같지만 실제로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주어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위가 어느 정도 채워져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음료 대신 반드시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마인드풀 아이팅 습관은 특별한 음식이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먹는 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뿐이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여성 환자분은
하루 3끼 중 1끼라도 마인드풀 아이팅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1년 동안 12킥을 감량했고 HbA1c는 7.2에서 5.9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요 현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체중 감량은 당뇨 관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덜 먹어야 한다라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 그 속도를 늦추고 그 순간을 음미하는 것, 그것이 체중과 혈당을 동시에 조절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체중 감량은 억지로 참는 싸움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 아침 식단을 바꾸고 마인드풀 아이팅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엮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교훈과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식단의 중요성, 3가지 보물 음식, 5가지 황금 원칙, 그리고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아침 식단과 체중 감량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침의 변화가 평생 건강을 지킨다. 여러분, 당뇨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수치 뒤에는 삶의 질, 가족과의 시간,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우리는 나는 환자다라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찍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사실은 당뇨는 반드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상당수의 환자들에게는 생활 습관, 특히 아침 식단과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상 혈당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 환자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약은 내 삶을 묶어두는 사슬 같아요. 하지만 아침 식단은 내 삶을 풀어주는 열쇠 같아요. 그분은 실제로 아침만 바꿔도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지금은 손주들과 산책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병원이 대신해 줄 수도, 약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계란 하나, 귀리 한 숟가락, 사과 식초 한 잔, 계피 반 작은 술.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수치가 바뀌고 몸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수술이나 값비싼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것을요. 그 힘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는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는 순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와 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 당뇨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전한 작은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침의 작은 변화로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셔서 소중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